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네, 오늘 시장 정말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1.6%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산타클로스가 내 문 앞까지는 다가왔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확실히 땡겨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재 트레이스 제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시총 1조의 향기가 폴폴, SBS, 넷플릭스 업보 상한가,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1월 달에 3만 원대 부근에서 정말 오랫동안 밀려 내려왔습니다. 태영건설의 PF 부도설과 관련해서 주가가 정말 한없이 밀려 내려오면서 특히나 광고적인 부분에서 광고 단가가 내려갔다라는 점에 영향을 받으면서 14,640원대까지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SBS의 급등 이후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준 건데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년간인데 글로벌 최초로 방송사 편성 전체를 서비스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기간도 최장 기간이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로 봤을 때 6년간 약 1조 이상이 추정되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400억에서 500억이 증가될 전망이다라는 점이 점쳐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정도에 그칠 게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신다면 콘텐츠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의 확장성이 나오면서 SBS의 수익 구조가 강화된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SBS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와의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점유율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점쳐봤을 때 IP가 SBS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브 대비 넷플릭스의 구독자의 규모가 약 3배라는 점을 눈여겨보신다면 노출 기회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라인업 확대가 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OTT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국내 기준 OTT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SB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웨이브와의 계약이 돼 있었고 디즈니 플러스와는 올해 3분기부터 계약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다면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의 점유율은 좀 하단에 놓여 있고요.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를 나타나고 있지만 광고 구독자 그 부분을 좀 점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쪽도 우상향의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그런데 왜 SBS가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을까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신다면 그동안 SBS의 수익 구조는 광고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업 수익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제작 수익에서 많은 부분이 돈이 된다라는 점을 알게 됐고 K 콘텐츠의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쪽에 집중해보자라는 점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조금 다르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SBS의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신다면 넷플릭스와의 구속력 있는 협력을 통해서 K 콘텐츠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점 자체가 앞으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광고의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도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2025년 TV 광고 시장 회복과 제작 편수 증가를 봤을 때 앞으로 SBS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협업 관계를 빼고 나서도 실적 개선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전망되는 광고 수익과 편성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정말 코로나 시기 이후로 급하게 꺾여 내려왔던 그 광고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SBS의 영업이익과 주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협업 관계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를 보더라도 SBS의 주가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BS의 목표가 증권가에서는 4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어디까지 올려도 되는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제가 미리 산타클로스가 돼서 등장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내일 출근 안 하나요? 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미리 한 달 전부터 주문을 해놨어요. 정말요? 이 옷을. 그런데 내일 시장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새 시장을 보면 하루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날 그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맞이해보자라는 의미로 들고 와 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 네, 시장? 사실 내일 시장도 저는 좀 전망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세계 증시가 크리스마스 연휴가 좀 있으면서 뭐 조기 폐장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히 또 이번 주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매크로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는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특히나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정말 엄청난 반등의 산타랠리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좀 어렵지만 원달러 환율이 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상승세가 이번 주에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도 사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진 것 대비해서는 오늘 같은 시장이 좀 더 이어지면 참 기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 목금에도 우리가 조금은 더 단기에 매매를 통해서 단기도 이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좀 기분 좋은 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되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도 끝까지 경계심을 풀진 말아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B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의 협업설이 들려오게 되면서 금요일장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3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000원이 오늘 종가인데 시초가에서 그대로 좀 마무리가 됐죠. 네네. 그런데 SBS의 목표가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하나는 29,000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보다 100%를 상향을 해서 4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제가 오늘 나온 증권사에서 내용들을 한번 쭉 보니까 네. 5만 원까지 올려잡으시는 분들도 5만 원. 있더라고요. 네. 저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장세에서 이렇게 대형 호재가 나온 종목이고 그동안 모기업의 어떤 건설 관련한 PF 우려 부분 이것 때문에 같이 힘들게 조정받았었지만 단숨에 큰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측면에서는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15,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보다 지금 거의 아직 2배는 아니고요. 2연속 상승 나왔지만 이제 한 7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6년 동안 그런 매년마다 1,0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로드맵을 본다면 이번 단기 사이클로, 뭐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 사이클로 보더라도 이번 주에 최소한 35,000원대 정도 레벨은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연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단기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금만 흔들린다 한다면 바로 아래에서 대기할 수 있는 매수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더 추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SBS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근데 물론 이런 종목을 단기 흔들림이 나오고 상한가 풀린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단기로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좀 너무 단기 하루 이틀만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그런 매매하는 스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앞으로 6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의 기대감으로 땡겨받아서 한 번의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으니 지금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상한가 풀리고 거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하자 하고 만약에 그 반대로 이 종목 그래도 정말 내년부터 해서 내내 우호적인 모습을 전망한다 한다면 단기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요 이 종목이 한번 눌렸을 때 의미 있게 눌려서 최소한 11선보다는요 21선까지 눌린 다음에 그 부분에서 딛고 눌린 반등 나올 때 그런 때를 조금 이제 멀리 보시고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타이밍을 노리시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매매마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차에 따라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SBS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2024년 1월에 이 종목이 37,000원대 부근이었고 네네. 최근에 14,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사실 최근에 밀린 거는 시장 자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만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태형건설 PF 부도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 종목인 만큼 네. 이 부분이 좀 주가 차원에서 해소가 돼서 좀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37,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정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되면서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의 PF 관련한 우려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올해 초와 올해 중순까지 바라봤던 그런 큰 리스크는 조금씩 좀 줄어드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당장 지금은 SBS의 이런 중장기적인 그런 큰 호재에 대해서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신 차트는 지금 SBS의 제가 주봉 차트를 좀 띄워봤습니다. 네. 제가 아까 35,000원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인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앵커님도 잘 말씀 주셨지만 2023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그 당시 때 봤을 때 32,500원에서 37,0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 내에서 큰 상승 나오다가 눌렸거든요. 이런 라인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지금 1년 동안 이 종목에 투자했을 때 이 3만 원대 중후반 밴드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지금도 조금 이제 아쉽게 물려있는 분들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때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진 부분이 아래 보시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한다면 물론 좋은 호재지만 주가 차원에서 본다면 3만 원 넘어갈 때부터 이때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투자했던 분들이 조만간 약손실로 온다거나 약간의 수익이 온다고 면 언제 또 이 값이 또 유지될 것인가 빠질 것인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물량을 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대량으로 터졌던 이 거래량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장기 호재고 좋지만 1차적인 대응은 3만 5천 정도 이런 레벨, 이 언저리 레벨에서 한 번은 좀 물량을 정리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3만 5천 원 부근에서는 SBS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때는 매도를 한번 해보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님의 초이스와 또 한 가지 종목이 겹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부터 띄워주시죠. 네, 오늘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D&D 파마텍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초이스 종목이 왠지 D&D 파마텍을 들고 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왠지 매도 시그널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앵커님께서 정말 제가 올해 5월 달에 처음 뵈면서 이렇게 쭉 지금 8개월째 이어가고 있는데 많이 성장했죠? 주식 실력이 정말로 정말 눈에 띄게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종목들도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정말 잘 보셨고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측면이고 D&D 파마텍을 이제는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초이스 종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오신 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26일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1이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2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워낙 그렇죠. 많아요. 주말 동안에 몰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좀 종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봉 마감이 됐고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에 빠르게 좀 올리면서 시작을 했다가 종가 부근에서는 밀리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매도를 이제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일까지는 들고 가도 좋은 건지 혹시라도 오징어 게임 1보다 2가 흥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어떻게 네. 보실까요? 사실 지금 그런 부분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오늘과 내일 증시일 거예요. 우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 이 종목 이제 26일 날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2 이 부분에서 좀 대규모 엄청난 흥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관련주죠. 이 오징어 게임의 주연인 이정재 씨가 동사 지분을 약 5% 보유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인데 본다면 지금 11월 초와 그다음에 12월 중순 이때부터 해서 14,000원대 레벨부터 해서 벌써 거의 2배 이상 오른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한 그런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지금 오징어 게임 2가 방영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미국 골든글러브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과거에는 어떤 작품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반에 어떤 스코어를 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런 작품상 부분에서 후보든 뭐든 다양한 어워드 관련한 이벤트가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미 지금 벌써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한다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영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미 지금 우리가 노출된 반영이 거죠. 되어 있다. 그런 거 본다면 저는 물론 오징어 게임 2가 기대감 때문에 오징어 게임 1보다는 훨씬 더 나은 스코어를 보일 걸로 전망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주가에는 선반영된 걸로 보여진다. 본다면 이제 26일이 한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까지가 우리 국내 정규장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D-Day가 이제 거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이미 장 끝났으니까 시간외 대응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내일 장중에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측면 드리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현재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2의 스코어보다도 이미 이제 방영된 이후에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너무나 큰 기대감 갖고서 보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때에도 매우 기분 좋은 수익에 대한 기회를 줬을 때 내일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의 물량은 좀 정리하면서 일부 이익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26일 날 넷플릭스 발표된 이후에 스코어를 보면서 대응한다면 이미 절반 정도 물량은 내일 정리를 했으니 나머지 물량들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조금 보수적 관점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나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을 내일 지금 언제쯤 매도를 좀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두 가지 네. 시나리오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지금 마감이 26,000원대 초반에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2주째 내일 상승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오늘 음봉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오늘 좀 보수적 관점을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내일 만약에 지금 제 선을 고는 게 25,500원 라인이거든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800원 빠진 주가인데 25,500원 라인을 내일 만약 오전 중에 지키지 못하고 만약 빠진다 한다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의 물량은 좀 정리하면서 이번 단기 상승의 사이클에서 수익을 좀 절반 정도 확보해 놓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내일 만약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도 저는 좀 보수적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고점이었던 28,000원 라인, 27,000원대 후반과 28,000원 라인, 그 부분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또 위에서 정리를 하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절반은 매도하자라는 측면인데, 빠졌을 때의 그런 라인과 올랐을 때의 라인 두 가지를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주가가 빠지느냐 오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주는데요. 지금 비중은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보고 절반 정도는 주가가 조금 밀리더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들고 가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고 가야 되는 절반 정도의 비중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넷플릭스 공개된 이후에 초반 하루 이틀 3일 정도, 이 정도 스코어가 그걸 좀 말해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걸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선 제가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출연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몇 거래 정도, 수요일 날 26일 날 이제 오픈하니까 그다음 한다면 한 4일, 5일 정도의 그런 이제 흥행에 관련한 스코어가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출연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뭐 초이스든 비초이스를 통해서 또는 이제 저에게 방송에서 종목 질문을 통해서 말씀 주신다 한다면 아트에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을 문의해 주셨을 때 제가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봉을 하고 나서 하루에서 3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스코어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장 비초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인데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대장 종목은 샤페론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들고 오신 종목이 D&D 파마텍입니다. 이 종목을 따로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일라일릴리,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처럼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선도하고 있는 두 기업도 최근에 좀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다면 점점 글로벌 비만 치료제 관련한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좀 고민해 본다면 그런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봤을 때, 자, 그럼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파이프라인을 준비할 때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가 좀 있어야 매력적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봤을 때 당연히 비만 치료제니까 체중 감소율이 당연히 뛰어난 것은 이건 당연한 거죠. 감소율이 낮은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가 처방하지 않겠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매력이 있을지 봤을 때, 제가 좀 공부를 해봤을 때 스터디 한번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들은 다 이렇게 주사형을 맞는 겁니다. 팔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사형인데, 이걸 떠나서 이제는 경구용, 그러니까 즉 이제 알약을 먹는 부분, 편하게 먹었을 때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형이 앞으로 더욱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장점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미 이 동사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 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기업이 또 이제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면 점점 이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경구용 관련한 그 장점, 이게 조금 더욱더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저희 말씀드렸던 이 장점들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차트가 11월 중순 이때에 35,000원대, 32,000원대를 바닥을 찍고서 한 달째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 견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래 차트에서 빨간색 선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쭉 사고 있는 그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가가 11월 중순부터 올라올 때를 견인하고 있는 게 정확히 기관이 순매수를 쭉 하면서 반등하고 있죠. 그럼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포는 이 기관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제가 한번 원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12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45,000원부터 해서 5만 원까지 조금은 갇혀있는 이런 박스권의 좁은 박스권 주가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에도 아래 빨간색 기관 투자를 보시면 물량을 정말 강하게 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3만 원대 초중반부터 들어왔던 이 주포 기관이 지금 4만 원대 후반에서도 물량을 강하게 사고 있다 한다면, 지금 10월에 보여줬던 이 5만 2천 원대의 고점, 이 고점보다도 더욱더 높은 주가를 목표로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5만 원 바로 언더에서 마감했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그 경구용 관련한 파이프라인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임상시험 진행하면서 다양한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강점을 보고 있어서 10월 중순에 보였던 고점 라인은 뚫을 수 있겠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조만간 1월 달에 진행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투자 심리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종목을 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D&D 파마텍인데요. 주사용 치료제가 아니라 경구용 먹는 비만약 치료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주사용 치료제 위고비가 워낙 인기이기 때문에 이 먹는 약 치료제가 주사제 치료제보다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뭐 이슈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D&D 파마텍의 이 플랫폼을 이제 실제로 다른 빅파마들이 채용했었을 때 거기서 조금 약간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 진행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출시되어 있는 위고비든 또 그전에 삭센다든 여러 가지 뭐 마온자로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체중 감소율이 만약에 혹시나, 이거는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미 나온 위고비보다 조금 1, 2% 떨어진다 하더라도 워낙 편하니까. 그쵸. 정말 약 중에서 가장 최고로 편한 것은 경구용입니다. 주사는 아무래도 좀 무섭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충분히 만약에 향후 더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체중 감소율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조금 뭐 비슷하거나 조금은 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구용이라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워낙 막강하다. 이런 측면도 저는 좀 주목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D&D 파마텍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연중 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D&D 파마텍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는데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니까요.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많은 종목 진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라는 내용부터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니님의 종목입니다. 산일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1,600원에 비중은 5%로 적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장중 고점이랑 생각해 본다면 다소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정말로 중장기적인 흐름이죠. 저는 변압기 관련 종목들을 단기로 보시는 것은 조금 더 아쉬운 그런 성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엉덩이 무겁게 가만히 쭉 보유하시면 보유하신 만큼 아마 좋은 결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섹터가 몇 개 없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섹터가 AI 쪽 관련한 변압기 쪽 종목인데 산전기도 정말 중요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과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게 추가적인 관세를 물면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변압기 미국으로 들어가는 변압기에서 멕시코향 변압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을 들어갈 때 이때 추가적인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산 변압기가 더욱더 추가적인 매력 포인트가 주어진 부분이다. 원래부터 잘했는데 이런 관세 이슈 때문에 반사소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미 이 기업이 이미 증설을 미리미리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달에도 증설을 했던 부분들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캐파가 더 증가할 부분인데 점점 더 캐파가 빨리빨리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여기서 산일전기는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지금 애니님 보유하신 게 뭐 비중도 5%면 뭐 전혀 뭐 무리가 없고요. 또한 단가가 71,600원인데 오늘 종가와 비교한다면 뭐 아무런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뭐 비중을 더 확대하자 이런 측면은 좀 논의로 치겠지만 현재 보유한 비중만으로도 이 종목은 지금 7만 원, 1,000원대, 2,000원대 이게 아니라 최근 12월 17일의 고점을 떠나서 본다면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을 보거든요. 저 역시도 매일마다 장중 체크할 때 산일전기를 정말 탑 측면에서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게 쭉 정말 가져가신다면 아마 의미 있는 뭐 이번 12월뿐만 아니라 뭐 1월, 2월, 3월 내년 1분기에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쭉 가져가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10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도 5%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빨간 목련님의 종목 Y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00원에 20%. 오늘 좀 상승했는데 매도가 얼마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좀 상승했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좀 시원하게 올랐어요. 14%대까지 좀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고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했습니다. YC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빨간목련님 저희 방송 제가 출연한 방송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종목을 8,900원이면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서 매수하셨네요. 그리고 비중도 20%인데 이제 빨간목련님은 주식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지금 종목의 지금 상태에서는 파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지금 또 특히 HBM이 올해 4월달, 5월달부터 국내 반도체 특히 소부장 기업들, HBM 관련 기업들이 내내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한 6개월 연속으로 어려운 모습 보였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반도체 특히 HBM 쪽은 그동안에 6개월 동안의 그런 빠졌던 흐름들을 이제 만회하고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마침 또 최근에 핫하고 있는 핫한 종목이죠. 미국의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또 이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다음 세대 정말로 최고의 그런 제품인 HBM4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급을 타진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HBM을 완전 잡고 있는 삼성 특히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에게 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또 새로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지금 주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엔비디아향 HBM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이슈들이 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하나씩 더 새롭게 국내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지금 HBM 종목을 갖고 있다 한다면
쭉 뚝심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른 종목들까지 맞습니다. 합쳐서요? 예, 물론 HBM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올해 4월, 5월까지 대부분 HBM에 대한 색깔만 묻어있다면 다 급등했던 케이스가 1차 상승이었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의 하락을 통해서 이제 좀 HBM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간 목련님께서는 YC는 지금 차트 보시면 오늘 1,700원대로 종가 마감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더 보유하셔서요. 기본적으로 14,000원대까지는 더 보유해서 이익을 향유할 필요가 있겠다. 뚝심 있게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YC가 없는 분들도 저는 좀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드리는 말씀이고 조금 더 이어가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HBM 관련해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종목들을 막 나열할 수 없겠지만 생각드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YC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윙, 그다음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첫 번째 티어로 좀 종목들을 추려서 관심 있게 보시기를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빨간 목련님께서 그동안 눈팅은 잘 했습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본인 스스로 고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너무 잘 택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네. 좀 홀딩해 보시면서 내년에도 HBM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퍼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좀 오늘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이스택이고요. 8,750원에 비중은 16%. 내년부터 2차 전지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도 나올 것 같고 120억 정도 수주도 받고 했는데 기다리면 본전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평단가 대비 한 절반 정도 무너져 내린 종목이긴 그렇네요. 한데 네.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3분기 영업손실 확대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삼성 SDI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로봇 관련된 계약입니다. 네네. 좀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사실 제이스택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자동화 이제 물류 시스템 이런 쪽 통해서 원래는 반도체 쪽에서 힘이 있었던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쪽 공장에도 들어가는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쪽 이런 제조 공장 쪽에서 물류화 시스템 통한 그런 종목인데 되게 이제 그런 물류화 쪽 관련한 그 트렌드도 많이 오래 좀 꺾였던 흐름이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물류화라고 하더라도 실제 로봇 쪽 관련해서 좀 더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부분도 있었고 더불어서 반도체, 배터리 두 분야 모두 올해 3, 4월부터 꺾였던 흐름이 있었다 보니까 이 제이스택도 어려웠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이 또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그렇게 업종을 선도할 수 있는 그 대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올해는 더 봐야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내내 좀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뛰어날 수 있는 기업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질문 주신 제가 지금 닉네임을 보시면 슈포님, 네. 슈포님께서 물론 제이스택 물론 예전에는 뭐 좋은 종목이고 수주도 받고 있지만 본전 회복까지는 다른 종목이 먼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선두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우선은 배터리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자율 반등으로 최소한 오늘 올랐던 부분 떠나서 5,500원에서 6,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는 전 충분히 자율 반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게 모멘텀이 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든 배터리가 올라가든 로봇이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자율 반등으로 오늘 같은 장중 상승세와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5,500원에서 6,000원 제가 화면에 그어놓은 파란색 라인 두 사이입니다. 이 라인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저는 조금은 좀 아쉽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은 조금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물량을 아쉽지만 정리를 하자. 정리해서 만약에 로봇 쪽을 보는 관점을 한다면 저는 실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다양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함께 엮여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종목을 배터리 쪽 측면에서 본 종목이었다 한다면 배터리에서 본다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꾸준하게 제가 배터리 쪽 말씀드리면서 꼭 우리가 투자할 때 봐야 할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게 좀 있었어요. 본다면
테슬라와 LG 엔솔이 주도해서 가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새로운 폼팩터인 4680 배터리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LG 엔솔을 대형주니까 뺀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PNT나 이런 종목들 먼저 아니면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을 권장을 드리겠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쪽 섹터인 우리가 보면 실리콘 음극재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제이오, 제이오는 이스페타시스의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나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쪽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슈퍼님의 종목입니다. 제이스텍에 대해서 지금 50% 정도 지금 밀려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를 2차 전지 쪽으로 보신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절반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 종목이 사실 저희 코끼리님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들고 계신 종목이 아니라 로봇주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데 네네. 대장 종목 잘 들고 오셨어요.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두산 로보틱스냐 어떤 쪽이 좋을까요? 네, 두 종목 한 번씩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코끼리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화면에 띄워놓은 차트는 물어보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우선 현재 지금 12만 원대, 13만 원대 바닥을 잘 5개월 동안 다진 이후에 13만 원 초반 중반으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훨씬 더 나아 보시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저도 그런 관점이고요. 네. 물론 차트 지금 방금 전에 비교만 통해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향으로 지분도 보유하고 같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더욱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더욱더 큰 수주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런 종목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협동 로봇 4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협동 로봇만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큰 기업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두산그룹 관련해서 다양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로보틱스 이 3자가 엮인 그런 이제 지배구조 관련한 변경의 부분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혜를 못 받은 부분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억압할 걸로 보여지고요. 두산그룹 관련해서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나 더 많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향후에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 매력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훨씬 더 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어요. 현재 지금 12만 원대를 잘 다진 다음에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아래 빨간색 보시면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또 파란색 외국인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본다면 최근 2개월 동안 내내 12만 원, 12만 5천 원 이 정도 바닥권 주가에서부터 2개월 동안 내내 외국인도 기관도 쌍끌이로 물량을 사고 있는 모습 보고 있거든요. 수급이 강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14만 원 이 값을 돌파하기 전에 그래서 본다면 지금 13만 원에서 14만 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정도 가격대 밴드 내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한 2번 정도 물량을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모아신 다음에 1월 달에 CES 모멘텀도 있고 다양한 또 관련한 그런 대기업들의 향후 로봇 관련한 청사진을 얘기하고 수주 모멘텀이 있었을 때 그럴 때에 저는 1월 달 내에 충분히 14만 원 돌파는 물론이고요.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보여진다. 이 정도죠.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애니님께서 이 종목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네. 들고 계신 분들 비중 확대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네. 왜냐면 채팅창에 같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네. 지금은 로봇에 돈을 묶어둘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조만간 1월 6일 날 CES가 있습니다. CES 때도 역시나 이번에도 화두는 AI랑 자율주행이랑 로봇일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도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휴머노이드지만 점점 로봇 관련한 멘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로봇 쪽에서 아마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1월 달에 이벤트들을 기다리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이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밝으신데 혹시 수익권이실까요? 네? 수익권이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실까요? 삼성출판사요. 삼성출판사. 이 종목 네. 평단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6717요. 16,717원이요. 아, 16,717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랑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봄에요. 꽤 오래되셨군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40%요. 40%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반등이 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추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정말 밝으셔서 저는 당연히 수익권이시지 않으실까 네. 했는데 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비중이 40%로 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도 전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밝은 그 네.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네. 참 기쁩니다. 근데 사실 종목이 지금 아마 단가를 보니까 비중 확대를 좀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첫 1차 매수 하신 다음에 아마 올해 2, 3분기 때에 비중을 확대하면서 단가가 16,000원대 후반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비중이 좀 높아서 이 종목을 정말 더 좀 잘 대응해 드릴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좀 좋은 점 말씀드린다면 자율 반등,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없이 시장이 조만 코스닥이 좀 더 자율적으로 반등한다면 시장 반등에 따라서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보는 17,000원 라인, 어떻게 본다면 12월 중순 최근에 고점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종목에 속한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다양한 교육 관련한 부분들 통해서 저는 이 테마가 내년 4월, 5월, 6월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 조기 대선 관련한 그런 정치 테마 관련한 부분에서도 같이 엮이면서 내년 2분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인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7,000원 라인, 이 저항 라인 어떻게 본다면 올해 7월 달부터 형성되었던 매우 두터운 6개월의 저항입니다. 6개월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종목이 그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그 저출산 관련이나 교육 관련 종목에서 이 종목이 탑티어 종목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결론 진단다면 이 종목에 속한 저출산 관련한 부분이 내년 4, 5, 6월까지도 정치 테마 이슈가 있었을 때 중심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그 테마에서 중심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17,000원 정도까지 언저리 온다 한다면 아마 그때는 정말로 약수익일 거예요. 네. 1%나 2% 약수익일 것 같은데 그 약수익 정도로 올라온다 한다면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은 조금은 정리하자. 너무 한 종목의 비중이 좀 많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그어놓은 17,000원 라인에서 절반 정도 비중은 정리하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그 이유가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멀리 보는 모멘텀으로 보신 아이디어다 한다면 그 아이디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가져가시되 이 종목 물량을 절반 매도한다 한다면 나머지 절반 정 물량은 관련 테마에서 다른 종목을 조금 교체 매매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려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해서 한국, 중국 쪽 같이 저출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었을 때 함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래서 메이저 수급에 대한 그런 도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부 물량은 교체하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약수익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라라는 의견을 먼저 주셨는데 17,000원 정도 네. 그 바로 언더에서요. 그럼 예. 그 즈음에서 그 비중 그대로 한번 이 아가방 컴퍼니로 들어가면 괜찮은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을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장 종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부근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여보셔라 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들고 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네, 아니요.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님 네. 저희 17,000원 아랫단 부근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도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종목도 비중이 많습니다. 40%고요. 필에너지 28,000원. 너무 힘들어요. 고생 무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실적 잘 나왔거든요. 네. 3분기 만에 지금 전년 실적을 뛰어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필에너지가 도무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안 납니다.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좀 꺾여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종목은 그래도 기다리면 실적이 답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써니님께서 보여준 단가가 너무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높다 보니까 이 종목을 보실 때마다 다 좀 이제 안 좋은 내용들로만 계속 아마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고 이 종목 뭐냐 하면서 계속 낙담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종목이 단숨에 바로 2만 원 돌파해서 더 큰 상승 나오기에는 조금은 뚫어줘야 할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는 말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장비 기업인데요. 배터리 쪽 관련한 장비 기업인데 지금 내년에도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에서 트렌드에 중심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쪽 이 부분에서 스태킹 장비, 두 번째로는 특히나 더욱더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극 공정이라는 부분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설명을 드리려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 건데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전극 공정 이렇게 배터리 부분에서 내년도에도 성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비 쪽 세부적인 아이디어 이 두 가지 아이디어에 모두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23년 대비해서 매출도 올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서 볼 때마다 실망감이 있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긴 하지만 이 종목을 그렇게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 드리는 말씀이라서 당장 큰 상승 나오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좀 더 보유하면서 가져가자. 그런데 써니님께서 이 종목이 비중이 너무 많아요. 아마 비중을 너무 더 확대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단가도 높은 상황인데 비중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전문가님 그러면 이 종목 좋다고 한다면 중장기를 보유하고 싶은데 비중을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써니님은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고 하지만 이런 종목의 비중이 절반 이상 더 넘어가는 것은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아쉽지만 이 종목은 지금 있는 비중 가지고 좀 더 보유하시면서 다음에 18,000원 또는 2만 원 이 값이 지금 너무나 두터운 저항 라인이거든요. 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18,000원과 2만 원 이 부분에 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저에게 꼭 문의를 주셔서 다음 업데이트할 내용들을 문의 한번 주시고요. 일단 지금은 더 희망적인 내용으로 보유를 하자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에너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만 한 가지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팍스님의 종목이고요. 1승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51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 내일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선기자재 쪽이 요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늘 살짝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세가 나왔는데 내일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내일 매수 타점인가라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 이 종목 일단은 LNG 속해 있는 종목이고 내내 관심 가질 종목이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에 20% 이상 상승하면서 나도 있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만약에 매수 지금 15% 비중이라서 4,500원에 있으신데요. 일단 이 종목은 현재 매우 중요한 라인을 뚫어줬어요. 4,250원 라인이 저는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뚫고서 그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요. 다시 한번 이번 주뿐만 아니라 1월달 초에도 LNG 모멘텀을 통해서 저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5,000원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이 정말 좋아야 저희가 기분 좋게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쉴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내일장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네, 내일도 시장은 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건 있죠.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 PC 지표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좋게 나왔고요. 물가 부담도 좀 줄었고, 그리고 미국 셧다운 우려도 내년 3월까지 임시 예산안 통과했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원달러 환율이 높다. 1,440원대, 50원대 레벨이기 때문에 이게 1,400원 초반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좀 보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반등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찐 반등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짧게 단기 매매로 이용하고서 또 단기 매수로 들어간 종목들은 좀 빠르게 나오자는 측면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한 최근에도 정치인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등락이 심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매매를 잘 하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스스로 봤었을 때 단기 정말 하루 이틀 매매가 자신 없는 분들은 조금은 우리 지양하자. 제가 드리는 그런 초이스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내내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이번 달도 그렇고 내년 1월, 2월, 3월에도 역시나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성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HTS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한 달 동안 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뽑아서 매매 종목들을, 관심 종목들을 뽑아보시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